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에 이어 군산에서도 개인과 법인 택시가 통합 호출 서비스 시스템을 출범시켰습니다. 군산시와 이들 두 택시 연합체는 협약을 맺고 대기업 시장 독점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통합으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민간 기본 구상 공모에 나서는 등 KTX 익산역 복합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공모로 마련되는 사업 계획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제안되는 등 사업 추진의 기본 계획으로 활용됩니다. 익산 유천 생태습지 산책로에 해바라기 꽃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100여 명이 손수 갖고 만든 꽃길이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에 이어 군산에서도 개인과 법인 택시가 통합 호출 서비스를 출범했습니다. 군산시와 이들 두 택시 연합체는 협약을 맺고 대기업 시장 독점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통합으로 운수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구암동에 자리한 택시조합인 새만금콜.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호출 전화가 쏟아집니다. 개인 택시 900여 대와 법인 택시 400여 대의 호출 서비스가 새만금콜로 합병하면서 몸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5,000건에서 7,000건으로 호출 요청이 30%가량 늘었습니다. KTX 기사님들이 이제 사실 우리 그거를 많이 이제 뺏기지 않냐 사실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희망콜도 콜을 내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한 5천여 콜이 트던 것이 통합을 하니까 한 7천여 콜이 오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법인 택시는 한 달 가입비로 냈던 28,000원이 만원가량 내려갔고 카카오 택시에 냈던 가입비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를 하면서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됐었어요. 이제 39,000원서 이렇게 됐었는데 저 새만금이 통합이 되면서 그 새만금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또 우리가 카카오를 탈퇴를 했는데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부담도 안 되고 대기업 진출을 차단하고 신속한 매차로 고객 만족도는 높아진 데다 운수 종사자의 처우도 나아졌습니다. 군산시는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개인 법인 택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새만금콜이 통합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앱 제공과 시민 홍보, 콜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형 택시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콜 통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택시 업계나 운수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 통합에 나선 군산.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3만 원대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3만 725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9%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올해 산 쌀의 추수가 본격화하면 산지 쌀값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익산 지역 아파트 매매값 하락폭이 도내에서 가장 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값은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익산은 9월 둘째 주 0.08%가 하락한 데 이어 셋째 주에도 0.04%가 떨어져 도내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 도내 전체로는 9월 셋째 주에만 평균 0.02%가 떨어졌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고용과 생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806억 원이 투자됐으며 고용은 466명, 생산은 1,649대입니다. 이는 당초 투자 2,942억 원, 고용 713명, 생산 6,872대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참여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고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임기 안에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통령 직속위원회 21개 가운데 13개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면서 위원회 격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정부는 637개 정보위원회 39%인 246개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친환경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도내 등록된 전기와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39,351대로 집계됐습니다. 친환경차는 도내 전체 등록차의 4.1%로 3.6%인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친환경차 종류별로는 하이브리드 차가 28,135대로 가장 많고 전기차는 9,723대, 수소차가 1,493대입니다. 네, 익산시가 민간 기본구상 공모에 나서는 등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KTX 익산역 복합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2월까지 공모로 마련된 사업 구상은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제안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 활용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KTX 익산역. 익산시는 복합 환승센터 건립과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복합 개발, 국제철도 전용 플랫폼 구축까지 3단계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광역 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 개발 기본구상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익산역 철로 상부 공간을 활용한 광역 환승센터 건립과 철도 차량기지 이전, 기존 부지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익산역 개발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역량 있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탄탄한 사업 구상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기본 구상이 확정되면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사업화 협의가 진행됩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 민간 사업자 모집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KTX 익산역 복합 개발은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KTX 익산역 복합 개발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건립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2,500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또 철도 차량기지 이전은 정부의 철도 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구상안을 공모를 마무리하고 확정된 사업 구상안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 반영으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가 필수적인 KTX 익산역 복합 개발, 민간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익산역 복합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 관련 사무의 금융기관 위탁사항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열린 작은 학교 살리기 공청회에서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770개 학교 가운데 39.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학생 수 10명 미만 학교는 3.1%에 이릅니다. 도의회는 소규모 학교의 대부분은 농산어촌 학교며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가 유재구 익산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농지원부로 부당 이득 취득을 비롯한 비위 의혹이 불거진 유재구 의원을 익산시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은 익산시의회가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정례회 기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새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새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2013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1명의 노동자가 각각 추락하거나 질식해 숨졌고 올해도 벌써 2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새아베스틸 관련 주식 3만 8천여 주를 추가 매입했음에도 주주로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투자 지분을 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새아베스틸에 대해 즉각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은 투자를 철회,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군산의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군산의 수출은 올 들어 7개월 동안 누적 수출 금액이 16억 4,552만 불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수출은 37% 감소한 반면 벨기에는 161%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 수출은 20% 감소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41%, 36% 증가했습니다. 익산 유천 생태습지 산책로에 해바라기 꽃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수 꽃을 갖고 만든 산책로가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동산동 주민센터 앞 수로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 노란 해바라기 꽃이 만발했습니다.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 클럽 어르신 100여 명이 지난 3월부터 직접 가꾸고 키운 해바라기입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산책 나온 주민들은 만개한 꽃을 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처럼 어르신 모시고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심으신 분들의 수고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해에 이어 동산동 주민센터부터 우남 아파트 간 산책로 1.5km 구간에 5천여 주의 해바라기를 심고 산책로 인근 쓰레기 수거 등 환경도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해바라기가 쓰러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노고로 꽃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촉박한 땅에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더 줘야 되고 또 심어놓으면 이 태풍에 또 쓰러지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조원님들 욕봤어. 이처럼 꽃길 조성 사업 등 익산시의 노인 일자리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일자리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뭔가 지역사회에 좀 보여주고 또 이런 노인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구상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해바라기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노인 일자리 수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만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꽃길 가꾸기라든가 미세먼지 정화식물 배포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탄생한 유천 해바라기 꽃길. 주민들의 산책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9,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8,805명, 해외 유입 303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29명 줄어 399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8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미만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01명을 비롯해 익산 143명, 군산 132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1일 기준 0.7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의 스토킹 범죄 신고는 97건으로 2019년 9건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범죄가 아닌 형사 입건이 가능해져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구속영장이 없이 법원이 결정하면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소년들을 위한 거리 축제를 엽니다. 시는 24일 청소년 문화의 거리 축제를 영등동 로데오 거리에서 개최합니다. 거리 축제는 토요일에 나랑 놀자라는 주제로 직업 체험과 먹거리 부스, 청소년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19년 익산시 청소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영등동이 청소년 문화거리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추진됐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한 익산시 공무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당면 상화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버스 정류장 철거와 과속 카메라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버스 정류장을 철거하고 익산경찰서와 협조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감사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14,38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거율은 85.75%를 기록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물이 섞인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당일 남원시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10여 대의 차가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해당 주유소 경유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사로부터 받은 경유를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원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불법 산지 전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4년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에서 불법으로 산지 용도를 바꿨다가 적발된 건수는 665건에 달합니다. 면적은 축구장 170배인 126헥타르이며 피해액은 118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불법 산지 전용으로 산림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에서 군산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과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군산시 의용소방대가 오늘 은파호수공원에서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30개 대 500여 명의 소방대원이 참여했으며 소방호스 끌기, 심폐소생술, 개인장비 착용 등 재난대응 능력을 겨뤘습니다.
이와 함께 풍물패, 난타 공연과 퀴즈 대회, 은파 호수공원 플로깅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평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효린복지센터는 수행기관 부분에서 대상을 받아 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군산 시니어 클럽은 우수상을 받아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익산 사회복지박람회가 내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익산시 사회복지박람회에서는 복지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문화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자신이 사는 읍면동의 복지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으며 나눔 실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1인 1계좌 나눔 갖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지역복지 유공자 22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과 경기 남양주시 황금보석박물관이 내년부터 교류 전시를 추진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최근 황금보석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박물관은 내년부터 교류 전시에 나서고 학문적, 교육적 정보 공유에도 협력합니다. 한편 황금보석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 주얼리 박물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대하면 소재 대하노인복지관의 위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을 선정했습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마동 소재 미닫은 미용실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군산은 18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